안녕하세요, 5분 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 볼 지역은 서울특별시의 중랑구입니다. 사실 중랑구는 서울 안에서도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던 지역이었는데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이렇다 할 일자리도 없지만 6호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만큼 일자리로의 접근이 좋은 가성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중랑구는 오른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 위로는 노원구, 왼쪽으로는 동대문구, 아래로는 광진구와 맞닿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 서울의 주요 지역마저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베드타운격인 중랑구는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에 힘입어 약진할 수 있을지 5분 임장 서울 중랑구 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체 인구는 948만 8,400명 수준으로 그중 중랑구에는 38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세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중랑구의 아파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전입은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남양주시, 성북구 순으로 많고 전출은 남양주시,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순으로 많습니다. 즉 중랑구는 바로 위에 있는 노원구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의 공급량은 작년인 2021년의 수요 수준의 공급, 2022년인 올해부터는 쭉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내년인 2023년까지 수요만큼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부터 공급 절벽입니다. 즉 공급량에 의한 리스크는 적은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을 보시면 현재의 미분양은 제로입니다. 그만큼 신규 공급이 많지 않다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하다는 증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노원구는 내년인 2023년에 수요에 못 미치는 약간의 공급, 그리고는 전무한 입주량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왼쪽에 위치한 동대문구는 올해는 공급이 많지 않지만 내년인 2023년에 수요 대비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의 광진구는 2023년 약간의 공급, 2024년부터는 공급 제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경기도의 남양주는 작년과 올해 폭풍 같았던 입주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량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나마 내년에 공급이 많은 편인 동대문구를 제외하면 노원구, 광진구, 남양주시 모두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중랑구 자체도 양호한 입주 물량을 보여주어 공급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중랑구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숫자로만 따진다면 면목역에서부터 사가정역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상가의 숫자가 가장 많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최대 상권은 상복역과 망우역 인근이며 여기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CGV, 엔터식스 등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먹골역과 중화역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거대한 먹자 상권이 자리 잡은 것도 특징입니다. 이어서 학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중랑구는 학군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학원가가 충분히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중랑구 위쪽에 묵동에 위치한 원목중학교가 무난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원목중 인근의 단지들이 학구열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랑구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세로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관통하며 가로로는 위쪽에 6호선, 아래쪽에 경춘선과 경의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 2개 호선, 도시철도 2개 노선이 지나가다 보니 태릉입구역은 6호선과 7호선 더블역세권, 신내역은 6호선과 경춘선 더블역세권, 상복역은 7호선과 경의선, 그리고 KTX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중랑구의 도로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각각 중랑구의 북쪽과 서쪽을 타고 지나며 동일로가 태릉입구역, 먹골역, 중화역 라인으로 용마산로가 신내역부터 용마산역까지 동쪽 끝라인을 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랑구 중앙에 위치한 봉화산의 존재로 인해 도로교통이 아주 편리한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랑구의 버스는 의미 있는 노선만 몇 개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남 삼성역으로 가는 2416번, 강남 개포동으로 가는 242번, 쾌의사당역으로 가는 260번이 있습니다. 중랑구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묵동의 이마트, 신내동의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신내동의 홈플러스, 신내동의 서울의료원, 망우동의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망우동의 양원역 생태공원과 양원숲속도서관, 망우동의 이마트, 상봉동의 홈플러스, CGV, 코스트코, 엔터식스, 면목동의 홈플러스, 면목동의 용마 폭포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GTX-B입니다. GTX-B는 인천의 송도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의 마성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2024년에 착공, 2030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중랑구에서는 상복역에 해당됩니다. 지난 8월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이 기재부에 통과되어 그동안 불어냈던 GTX-B 노선에 대한 이슈 역시 클리어해졌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GTX의 파급력이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 더 크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분명 개통되어 나쁠 것은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호재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경전철 면목선입니다. 총 길이 9.05km의 경전철인 면목선은
아파트는 신내역에서 출발해서 동대문구 청량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망우동, 면목동을 지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여 2025년에 착공, 203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랑구 내에서도 철도의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들에 연결되기 때문에 분명 영향력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기존 중랑구의 왼편, 중랑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던 동부간선도로의 일부 부분을 지하화하여 수변공원으로 꾸민다는 내용입니다. 지하화되는 구간으로는 월릉 IC부터 영동대로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 대심도 4차 도로터널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되며 일단 1단계가 내년인 2023년에 착공, 2028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 강남으로의 이동 시간이 현저히 짧아지며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도 줄어들어 중랑구에서는 직간접적인 교통 혼잡도를 낮추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입니다. 기존에도 망우역과 상봉역 일대는 중랑구의 중심 지역 중 한 곳이었으며 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선, KTX, 마지막으로 GTX-B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망우 상봉역을 더욱 교통의 요지로 만들기 위해 철도 버스 노선의 재정비, 그리고 인근 노후 주거지의 재정비 촉진 사업을 연계하는 복합역사 개발이 진행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중랑구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올라갈 만큼 좋은 개발 사업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신내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신내 IC 일대에 위치한 신내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제조업, 연구시설, 업무시설을 위치시켜 중랑구 자체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바로 밑에 위치한 양원지구의 신규 택지, 차량기지라는 기피시설의 이전, 여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맞물려 꽤 큰 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랑구에서 5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오브림장은 평소 3곳의 아파트를 꼽았는데 3곳만으로는 중랑구의 분위기를 다 보여주기가 어려워 특별히 5곳을 임장했으며 역시 각 지역에 대한 참고 자료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2020년식의 신축으로 총 1505세대의 대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3,500만원대입니다. 국평 기준 11억 4천에서 15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치 호가는 14억 9천만원입니다.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는 현재 중랑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오른쪽에 7호선 사가정역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밑으로는 홈플러스, 왼쪽으로는 중랑천을 끼고 있는 건 역시 장점입니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3대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며 모두 30분에서 5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학교와의 거리를 둘 수 있는데요. 배정받는 면동초의 경우 큰 길을 건너고서도 꽤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 걸음으로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단지에서부터 사가정역까지 걸어가는 거리에 펼쳐진 상권이 대부분 유흥상권이라는 것도 아쉽습니다. 물론 이건 장단점이 될 수 있지만 면목동의 단점이 학원가의 부재인 것을 생각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랑구 전체 대장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며 향후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중랑천이 수변경원으로 조성될 것을 생각하면 미래가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입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신축으로 총 1055세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8개 동, 최소 13층부터 최대 35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1055세대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1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진행합니다. 분양가는 국평 기준 9억 내외가 예상되고 있으며 11월 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어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장점으로는 39, 49, 59, 70, 84, 100의 다양한 평형대, 그리고 7호선 중화역이 도보로 2분 거리에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 또한 상봉역이 가까운 것도 장점이며 왼쪽에 중랑천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강점입니다. 위쪽에 묵동 아이파크가 9억 수준,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12억에서 13억 수준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청약에 당첨된다면 대략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안전마진이 크지 않아 아쉬운 감은 있지만 왼쪽에 바로 맞닿고 있는 동대문구의 이문희 경리타운이 천지개벽한다면 분명 위치상 가까운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직간접적 호재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중랑천이 수변공원화 된다면 역시 단지 입장에서는 자연환경에서의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한신입니다. 1997년식의 구축으로 총 1544세대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2,400만원대입니다. 국평 기준 8억에서 9억 5천의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치 효과는 9억 1,500만원입니다. 초품화 수준으로 상봉초를 가까이 두고 있으며 한신은 상봉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상봉역까지 도보로 5분, 바로 위 중화역도 도보로 7분에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단지입니다. 특히 상봉역에서는 7호선뿐 아니라 ITX, 경의중앙선, KTX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철도교통의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지닌 단지입니다. 향후 GTX-B가 상봉역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호재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엔터식스, 포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CGV 등 쇼핑 문화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재건축 사업성으로 1997년식의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376%로 상당히 높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기대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철도 인접동에서는 철로 소음이 있으므로 이 또한 임장 시에 확인하시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화랑대입니다. 2017년식의 신축으로
총 719세대의 중소규모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3,100만원대입니다. 국평기준 10억 2천에서 13억 5천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최저가는 11억 9,500만원입니다. 바로 인근에 원목초, 원목중, 원목고, 태릉중, 태릉고가 위치했으며 도보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W역세권인 태릉입구역이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또한 이마트, 먹골령 먹자상권, 봉화산 둘레길 등 상권과 자연환경에서도 인프라가 훌륭한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단지들과 비교하여 주변에 이편한 세상 화랑대 외에 다른 단지들이 많이 모여있어 아파트의 집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단지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세대수를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상가,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기 쉬우며 치안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추후의 교통호재 역시 더욱 기대해 볼 만합니다.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근에서는 가장 신축급이라고 할 만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인근을 임장하실 때 꼭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신내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입니다. 2021년식의 신축으로 총 490세대의 중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와 가격은 현재로서는 전매 제한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인근에 대안학교인 링컨학교, 그리고 서울 양원숲초, 송곡여중, 송곡여고, 송곡관광고, 송곡고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6호선과 경춘선 W역세권인 신내역, 그리고 경의중앙선 양원역의 사이에 위치하여 철도교통의 요지라는 점입니다. 또한 양원역 아래로 중랑숲이 위치하여 자연환경의 측면에서도 좋은 단지입니다. 여기에 위쪽 신내역 차량기지가 이전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호재이며, 또한 이전된 자리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실, 상권, 공동주택을 계획 중이라고 하니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단지 오른쪽에 재활용 센터가 있다는 점이며 양원지구 자체가 아직 조성 초기인 만큼 기존 신내동과 망우동만큼의 정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실제로 임장해본다면 망원역과 신내역을 기준으로 약간 동떨어진 섬 같은 느낌이 있으며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자차가 없다면 생활하기 약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중랑구를 임장했습니다. 전국이 부동산 침체를 맞은 가운데 대장 지역인 서울 역시의 안 좋은 분위기를 피해가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서울의 중산급지로 평가받는 마용성마저 현재는 하락세를 멈추기 힘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안에서도 배드타운 중 하나인 중랑구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데다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내외 경제 상황 등으로 죽어버린 심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과연 6호선, 7호선, 경춘선, 경의선 등 기존 좋은 퀄리티의 교통 인프라, 여기 GTX-B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신내 차량기지 이전 등 호재들을 바탕으로 중랑구는 이 하락세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은 다른 서울 지역의 분위기를 따라서 하락세를 계속 보이게 될지 5분 임장 중랑구 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배드타운 중랑구를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